이번 시간에는 현금청산 대상, 즉 누가 현금청산 대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73조 1항 보시죠. 1호,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람. 2호, 분양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사람. 3호, 72조 유가 공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4호, 74조 이전에 관리청 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도시정비법 73조 제1항에서는 4가지 경우 현금청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이뿐이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2항과 3호가 있습니다. 제39조 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이 인간이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청 계획이 인간이고 도시군은 건물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39조 제3항의 근거에서 현금청산됩니다. 또 보통 정관적 조합이 있고요. 관리청 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도 현금청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조합에 대해서 조합이 총회로 제명 결의에 따른 제명된 조합 없이 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셋,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 자격이 없는 자. 넷,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다섯, 조합 설립 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여섯, 조합 총회 결의로 조합원 제명이 결의된 자. 이렇게 총 6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가지 청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73조 1호부터 보시죠.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지와 공고를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도시정비법 72조에 따라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기간 만료일 전에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분양신청 기간을 60일로 정했다면 20일을 연장해서 최장 기간으로 80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73조 2호,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했는데 이걸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철회한 사람도 역시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이 규정은 2012년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에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하급심에서는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도 철회할 수 있다고까지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해야 한다고 2012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3조 3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원은 5년 이내에 그 구역 외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경우 또 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금청산시키겠다는 얘기죠. 투기과열지구는 2023년 2월 현재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되어서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해당되고요. 만약 용산에 있는 재건축 구역 내 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되었는데 강남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구역에 또 물건이 있어서 조합원인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유사한 속도로 진행돼서 5년 내에 또 분양 신청 절차가 진행될 때 강남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고 그 물건은 현금청산이 된다는 겁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의 시점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의 시점에 따라 살펴볼 게 많아요. 나중에 따로 한 편을 제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법 73조 4호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인데 이 규정은 대부분 과속필지 소유자와 분양계약 미체결자예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면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합이 총회를 소집해서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총회를 하는 그 자체의 행위와 결과를 관리처분 계획 수립 또는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처분 계획은 제1조, 2조, 3조처럼 어떤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분양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기도 하고요.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된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이 현금 청산되는 근거를 정관으로 알고 법원도 그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의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 청산한다고 규정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도시정비법 73조 4호에 따라 현금 청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에 근거한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이죠. 관리처분 계획에 이 규정을 넣지 않아서 정관으로 현금 청산자를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냐 어쩌냐 하고 싸우고 재판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있었죠. 법률에 없는 현금 청산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수립하면 됩니다. 그럼 법률에 근거한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이죠. 관리처분 계획을 잘 수립해야겠죠. 여기까지 도시정비법 7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73조 이외의 현금 청산 규정을 더 알아보도록 하시죠.